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강남 모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변 보호 요청도 했다는데요. A씨 측은 과거 유흥주점 동료가 자신의 주소를 묻고 다니고 당시 유흥주점 마담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해당 유흥주점의 마담인 사람이 피해 여성 측에다가 회유, 압박, 뭐 좀 세게 얘기하자면 협박 이런 수준의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건모가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모르면은 마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을 무고죄로 현재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과 김건모 씨의 법적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셈이죠.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과 증거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김건모 씨 역시 소환을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장혜원 교수님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해당 여성은 내가 분명히 김건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그게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공교롭게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지만 여성은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거기에 회유까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김건모 씨는 이에 대해서 해당 여성을 모른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맞고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모 씨도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피해 여성이 몇 년 전이 이런 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이런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데 그러다가 살다 어느 순간 딱 튀어나오는 이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건모 씨가 당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의 의상이 종종 요즘에 입은 채로 TV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한 여성과의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김건모 씨 지금 전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다라고 좀 완벽하게 또 반대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또 강용석 씨의 그 방송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을 이래저래 접촉하려고 또 시도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일단 전문가들이 이런 범죄 심리나 이런 범죄 관련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 여성이 만약에 김건모 씨를 무고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면 뒤에서 뭐 금품을 요구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협박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김건모 씨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피해자 쪽의 목소리에 힘을 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김건모 씨도 지금 현재는 피해가 많거든요. 예. 콘서트 다 취소했고 지금 혼인 앞두고 있고 아마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갈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확대가 되고 누구가 더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좀 정리가 좀 되고 잘잘못이 빨리 좀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변호사니까 형사적으로 뭔가 성폭행이냐 아니냐, 성폭행이냐 무고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사실상 그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의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라든가 그 당시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처음에 8명이 들어왔다 그중에 7명을 내보내서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나머지 7명에 대한 추정은 분명히 가능할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 여성을 조사하면서 과연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거의 뭐 초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었고 어디로 이동을 했었고 거기서 어떤 행위가 있었고 하나하나 다 짚게 돼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여자가 본인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 겪었던 일인지를 대략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소에서 8명의 직원, 7명의 따로 어떤 여직원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진술 들어서 정말 8명이 들어왔다 7명을 내보낸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그 정도 이제 그 유흥업소에서 여직원들을 불러서 아마 시간을 가질 정도면 상당한 이제 VIP였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김건모 씨가 그 가게에 얼마나 자주 왔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검찰에서 그런 정황들을 얼마나 이제 밝힐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판결이 될 것 같다. 상당히 어려운 수사라는 건데 예전에 유사한 사건 중에 성폭행도 없었고 무고도 아니다. 희한한 판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도 사실 있었어요. 많이 이 있기는 사건. 해요. 그만큼 성범죄라는 것이 어떤 그 동의에 의한 성관계냐 아니면 동의가 없는 강압적인 관계냐라는 것은 둘 사이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미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매하게. 예. 근데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많이 몰아주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또 연예인들 같은 사회적 공인 경우에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몇몇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고소를 당했다가 오히려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고 무고죄로 해당 여성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예단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분명히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8명이 왔다가 1명이 잘못된 일을 당했다라는 분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을 전혀 못 찾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 여성분이 7명 중에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피해 여성이 나온 상황이고 2차 피해까지 본인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축축과 어떤 단정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